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대략 100억 년 전에 아득히 먼 우주에 있던 이름 모를 어느 한 별에서 왔습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모두 오래전 우주의 별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아득하게 사라진 머나먼 곳에 있던 별에서 말이죠.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왔는지 그 장엄하고 신비로운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완전한 무의 영역에서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엄청난 밀도로 압축돼 있던 작은 원시알이 양자 요동과 터널 효과에 의해 에너지의 벽을 뚫고 돌연 생겨나며 곧바로 빅뱅이라 불리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빅뱅 직후 우주 크기는 먼지보다 작은 우주였지만 그 속에서는 무한대의 진공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그야말로 격동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우주는 말도 안 되게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얼마 후 우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며 인플레이션을 맞이합니다. 그래봤자 아직 100m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부피가 늘어나고 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우주의 온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1조도까지 내려갔으며 이에 따라 원래 하나로 합쳐져 있던 자연계의 기본 힘인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의 힘이 따로 분리됩니다. 빅뱅 이후 1초까지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는 물질의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를 탄생시켰고 이윽고 수소 원자 핵이 생성됩니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이때부터는 양성자 간의 결합작용,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이에 따라 수소 4개가 헬륨 1개로 핵융합되며 우주 공간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자 우주의 전체 크기는 현재 우주 크기의 약 1000분의 1까지 커졌으며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까지 낮아집니다. 각각 전하를 가지고 독립적인 움직임을 하던 원자핵과 전자들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서로 결합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에 따라 빛은 더 이상 전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때부터 빛과 물질은 따로 분리되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물질에 갇혀있던 빛이 자유롭게 뻗어나가 우주 전체를 어둠에서 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빅뱅으로 인한 우주의 팽창은 계속됩니다. 우주 공간의 밀도는 원시 우주의 미세한 양자 요동 때문에 물질의 분포도가 조금씩 달라졌고 부분 밀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기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은 질량이 많은 곳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밀도가 주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공간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고 빅뱅 이후 3억 년이 지나자 최초로 퀘이사와 초대형 성단이 형성됩니다. 초대형 성단 내부에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여 주변의 수많은 물질을 끌어모았고 이 물질들은 한데로 뭉쳐서 최초의 항성, 즉 별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억 년이 지나자 별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모이게 돼 최초의 은하가 형성됐으며 50억 년 후에는 은하들이 집단으로 모여 은하단, 초은하단이 형성되기에 이릅니다. 참고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도 최초의 은하가 형성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우리 은하 내에서 가장 늙은 별의 나이가 132억 년가량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별의 죽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별의 질량입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은 별이라면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다 결국 별의 외부 기체가 우주로 빠져나가 백색 외성으로 끝을 맞이하고 태양 질량의 3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이라면 순간적인 핵붕괴로 인해 초신성 폭발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별이라면 한없이 수축되다 블랙홀이 되죠. 별이 죽는 순간에는 별이 살아생전 핵융합을 통해 내부에 차곡차곡 만들어 쌓아놓은 각종 물질들을 우주 전역으로 퍼뜨립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별의 죽음은 행성 상성운이 되어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원소들을 배출하며 무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로 죽을 때는 규소, 황, 인, 철, 구리, 니켈, 아연, 금 등의 희귀한 원소들까지 우주 공간에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중력에 이끌려 모이게 되고 거대한 분자구름 등의 성간 매질이 형성되면 또 다른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탄생하는 재료가 됩니다. 드넓은 이 우주 공간 전역에 수십억 년에 걸쳐 셀 수도 없이 많은 별의 탄생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빅뱅 이후 약 93억 년이 흐른 시간,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서 거대한 별들이
초신성 폭발로 퍼뜨린 먼지와 가스가 중력으로 인해 모여 큰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 구름은 점차 모이다가 특정 시점에 다다라 중력 붕괴를 일으키고 수축하게 되며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회전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이룹니다. 수축이 특정 상태에 도달하면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수축된 구름의 물질들은 한데 모여서 응축되다 별이 됩니다. 이 별이 바로 우리의 태양입니다. 이때 태양이 되지 못한 태양 주변의 원반 형태로 존재하던 구름의 나머지 물질들은 태양계의 행성과 여러 위성, 소행성이 되는데요.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속성 물질들이 많이 존재했고 이 물질들이 모여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이 형성됐으며 태양과 비교적 먼 거리에는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우주 전역에 존재하던 수소와 헬륨, 별이 죽으며 퍼뜨린 잔해가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모여 분자구름이 되고 또다시 한데 모여 태양과 지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생존하려면 알맞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주 어딘가에는 예외인 생명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소, 질소, 탄소, 산소, 황, 인 등의 생명체의 필수적인 원소가 풍부해야 하고 물이 기체나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원시지구의 모습은 지금의 생명 친화적인 환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운석의 충돌은 끝이 없었고 용암이 온 세상에 들끓는 지옥의 행성이었죠. 이후 약 5억 년가량이 지나고 운석 충돌이 뜸해지자 지구의 뜨거운 온도는 천천히 식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대기에 갇혀있던 어마어마한 수증기는 무려 수만 년 동안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 비로 인해 지구에 바다가 생기게 됐으며 운석과 성간 얼음에 존재하던 다양한 아미노산 유기분자들이 지구로 유입된 결과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지구에 출현하게 됩니다. 또한 지구에는 원래 산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지구 탄생 약 20억 년이 지난 시점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하며 최초로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산소는 바닷속의 철을 산화시켜 산화철이 되고 지구의 바다는 온통 빨갛게 변하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자 바다에는 더 이상 산소가 산화시킬 원소가 존재하지 않게 됐고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하며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지구는 산소가 풍부한 대기를 갖게 되었고 지구의 표면은 다양한 원소와 풍부한 유기분자로 비옥해졌으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의 진화는 급속도로 촉진됐고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후 공룡이 살던 시기와 여러 대멸종 시기를 거쳐 최초의 포유류가 등장하게 됐고 지금으로부터 700만 년 전 인류 최초의 조상이 지구에 출몰합니다. 빅뱅으로 태동한 우주에서 138억 년이라는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마침내 지구에 인류가 탄생한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태양도 지구도 본래 빅뱅으로 시작된 드넓은 우주의 작은 결과물이며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어디에서부터 온지 모를 별의 잔해들이 모여 생겨난 지구라는 외딴 행성에서 별의 잔해로 몸을 구성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별의 잔해로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농경 생활을 하고 사냥을 했고 별의 잔해로 집을 지어 자손을 번식하여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였으며 이윽고 별의 잔해로 화장실 변기와 스마트폰을 만들어 변기에 앉아 뜨억맨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구 자체가 별의 잔해이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물질은 결국 아주 오래전에 죽은 별의 잔해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은 아주 오래전 과거의 여러 별에서 생성된 것들이며 원래부터 지구에 존재하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별들의 먼지로 구성된 별의 탄생과 진화, 죽음과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친 우주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별에서 왔다는 말이 단순히 시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관해 알고 싶다면 하늘을 올려다보기 전에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사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실시간인 빅뱅의 현장이자 우주의 현재 모습이며 영겁과 같은 오랜 우주 역사의 찬란한 결과물이니까요.